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평범한 워킹맘이랍니다. 워킹맘이라고 해서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번역을 맡는 일이라 아이들을 볼 수도 있고 시간대도 자유로워 꽤 만족하고 있지만 문제는 남편이 이런 저를 집에서 노는 여자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분명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집에 있으니 전업주부라고 명시하며 늘 저를 무시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의 든든한 아군인 아이들이 합심해서 남편을 몰아세우곤 해서 속상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야 남자들 하는 말이 다 그렇듯 피와 살도 내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남편은 10여 년 동안 변함이 없더군요. 직장 생활 나름 열심히 다니고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주던 남편이 어느 날 월급 통장을 가져가 버리면서 저는 이 남자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제게 돈을 맡겨봤자 재산을 불리긴커녕 야금야금 없어지기나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관리하면서 제게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워낙 팔랑귀에다가 주위 얘기로 마음이 쉽게 쉽게 바뀌는 남편인지라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못 믿어온 남편, 뭘 믿고 월급을 전부 맡기겠어요? 대신에 저는 서로의 통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확인하여 지출 내역에 대해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못 믿냐며 성질을 내더니 결국 수락했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통장 내역 때문에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내역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흥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생활하면서 술값 좀 쓸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냥 술만 마셔서 하룻밤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지라 더 추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나긴 추궁 끝에 남편은 결국 룸사롱 같은 곳에서 여자를 불러놓고 술을 마신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배신감에 며칠 동안 그와 말도 섞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용서해줬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불순한 일을 저지르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겐 자상한 남편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많이 사랑하는 아빠이기도 해서 이런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뺏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이혼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넘어갔고 당분간은 남편도 참 성실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었지만 속은 아직도 시끄러울 때였어요. 저희 시댁은 살고 있는 집과 가까이 있어 자주 방문을 해야 했었는데요. 그날도 주말이라 아이들 데리고 시댁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애들은 시댁을 가는 걸 꺼려해서 매번 좋은 말로 달래서 데려가곤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님이 너무나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변하셔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거든요. 그걸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할머니한테 뭐라 대들 수 없으니까 애들도 다녀오고 나면 침울한 저를 보며 한껏 더 애교를 부렸고 저도 그런 애들 보는 게 안쓰러웠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서 싸들고 갔는데 음식을 보자마자 뭐라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런 풀밖에 없는 음식 좋아한다 그랬냐? 이거 밀푀유 나베라는 거예요.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도 많아서 어머님 건강에 좋을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래서 가져온 건데. 내가 남편 죽고 나니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고, 아유, 서러워.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당신은 엄마 좋아하는 소갈비찜이나 해올 것이지. 괜한 음식을 해와서 속 시끄럽게 만들어? 엄마가 아침부터 장 봐서 만든 건데 너무해. 뭐가 너무해? 하여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전부 다 제 편으로 만들고. 에이, 됐다. 난 밥 굶으련다. 너희끼리 먹든가. 에이, 엄마,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당신 뭐해? 엄마한테 빨리 사과 안 하고. 엄마가 왜 사과해야 해? 할머니가 사과해야지. 너까지 계속 이럴래? 할머니 지금 화나셨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오늘만 그냥 드셔주세요. 결국 제가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분란이 안 일어나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다투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머님의 꾸중을 애들 앞에서 계속 듣고 있는 것도 괴로웠고, 거기에 애들이 몰아 반박할수록 어머님 화만 돋구니까요. 그때 저는 그렇게 겁쟁이였습니다. 모든 다툼이 싫어서 혼자서 감내하고 계속 참아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내가 이번만 참는다.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원래 해오던 음식이나 해오면 될 것이지 무슨 건강 생각한답시고 순 풀떼기만. 누가 봐도 나 연 먹으라는 거지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우리 치안이가 갖다 주는 월급으로 대체 뭘 하는 거냐? 네? 뭘 하다니요? 한 달에 30씩 주던 용돈도 20으로 깎아버리고, 내가 아무리 소일거리에서 벌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지안이 월급으로 알뜰하게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이제 돈 관리는 이 사람. 쉿!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집사람이 깜빡했나 보다. 당연히 30씩 드려야지.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괜히 실수를 했네. 다음부턴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는데 그래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그냥 봐주는 건 줄이나 알아. 그래, 엄마가 봐줘야지 어쩌겠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애들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못하면 큰일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쉿! 애들 있는데 또 큰 소리 낼 거야? 우리 평화롭게 밥 좀 먹자, 밥. 남편 말에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뒤에야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뻔하게 예상이 되는지 피곤하다며 일찍 자리에 눕는 거 있죠? 저는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 한다며 남편을 흔들어 앉혔습니다. 왜 아까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야? 당신이 돈 관리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리고 어머님 용돈 줄인 건 나도 몰랐던 사실이고. 야, 그럼 거기서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까?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며느리가 했다고만 그냥 실수한 게 되는데 아들이 했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시지. 넌 그렇게 우리 엄마를 모르냐?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내 속이 문드러지는 건 생각 안 해? 너야 워낙 이골이나 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뭐? 그거 말이라고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돈 아껴 쓰라고 한 얘긴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잖아. 그러려니 하라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는 집에서 노는 옆에 내 얘기를 듣고도 참으라는 거야? 당신이나 어머님,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아는데 애 둘 키우며 당신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독박 육아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집에서 일까지 하는 나보고 논다고?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솔직히 내가 안 벌면 우리 생활비 매번 구멍 나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누가 모르냐? 그래도 솔직히 내가 버는 게 더 많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그럼 너도 나가서 나보다 더 많이 벌어오던가. 진짜 유치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자.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피곤하니까. 어머님 용돈 줄인 이유가 뭔데?
설마 돈 허튼 데다 쓰는 거 아니겠지? 지지난달부터 통장 내역도 안 보여주고 있잖아. 허, 허튼 데에다 쓰긴 뭘? 내가 어디 그럴 놈이냐? 하루 종일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럼 지금 통장 내역 좀 보여줘. 잘밤에 뭘 보여줘. 다음에 보여줄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자라. 내일 새벽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의 전말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몰래 발견한 제가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정리를 해봤거든요. 글쎄,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적금 만기가 되어 통장으로 이체를 했었을 텐데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통장을 들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더군요. 제겐 비틀거리는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의 행방이 궁금했을 뿐이었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잠 못 자고 마감 시를 맞춰서 일을 해서 벌어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 앞에 통장을 들이댔습니다. 취해서 눈을 꿈뻑거리며 남편이 되묻더군요. 아이씨, 이게 뭐야? 가서 꿀물이나 좀 타와봐. 꿀물? 꿀물 좋아하시네. 이거 빨리 설명해. 도대체 뭘 설명하라고? 뭐야, 이거 내 통장이잖아. 이걸 어디서 발견한 거야? 당신이 하도 꽁꽁 숨기니까 뭔가 있다 싶어서 찾아봤지. 근데 여기 있던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가긴 다른 데다 묶어놨지. 묶어놓다니? 어디다가?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해? 내가 돈 관리하는 사람인데 뭘 일일이 보고를 다 해야 하냐? 하, 이것 때문에 따지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어이없네. 그럼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떤 돈이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 미쳤어? 여기 내 돈도 많이 들어가 있어. 당신이 돈 없다고 적금액 못 맞출 땐 오롯이 내 돈만 들어간 날도 많았고. 그런데 뭐? 당신 돈?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이 난리야, 이 난리긴. 어디에 묶어놨는지 빨리 털어봐.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겠으니까. 아,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아는 형이 좋은 투자권 있다고 해서 거기다 묶어놨다. 한 1년만 기다리면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 투자권이라니? 당신 속은 건 아니지? 요즘 기획 부동산이니 뭐니 말 많은데 그런 데다 묶은 거 아니냐고. 야,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투자를 했겠냐? 너는 진짜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남편 알길래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나 오늘 피곤하니까 자고 있다 얘기해. 아니, 오늘 단판 짓고 자. 나 이대로는 참 못 잘 거니까. 그 형 누군지 일단 연락처 좀 줘. 내가 연락해봐야겠으니까. 너 사람 쪽팔리게 이럴래? 쪽팔려? 지금 한두 푼 아닌 금액을 자기 멋대로 투자했으면서 뭐가 쪽팔려? 당장 못 내나?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남편은 자기가 짜증내면 제가 그대로 물러설 줄 알았나 본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연락처를 받아내고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형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형이란 사람과 통화되냐고, 마지막 통화가 언제냐고 묻자 오히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큰돈을 맡겨놓고도 괜찮겠거니 안일하게 있었던 잘못이 이제야 터진 겁니다.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보기도 하고 그 형이란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더라고요. 적금 만기된 돈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은 그 인간에게 더 이상 신뢰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싹싹 빌더군요. 하긴 지금 상황에서 저마저 없으면 이 인간은 금세 바닥까지 내려가겠죠. 이건 실수야. 내가 허튼 데다 쓴 게 아니라 사기당한 거잖아. 사기라고. 사기당했으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하는 거야? 부부란 게 뭐냐. 이럴 때 용서하고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부부잖아.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해? 내가 왜? 내가 앞으론 죽은 듯이 살게. 그럼 되잖아. 어떻게든 이 사기범도 잡아서 족치고 잃은 돈도 받아내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쉬울 거였으면 세상에 사기범도 없고 사기당한 사람도 없겠지. 은희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그럼 애들 두고 이혼하게? 너 아빠 없는 애들 만들고 싶어? 진짜 치사하다. 좀만 불리할 것 같으면 애들을 걸고 넘어져? 그러니까 나 좀 봐줘라. 내가 잘한다니까? 알았어. 그럼 유예기간을 둘게. 유예기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구속되고 징역형 날 때도 집행 유예가 있잖아. 집행기간에 사고 치면 더 크게 벌 받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당신한테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1년. 그 안에 또 사고 치면 다신 당신 안 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거야. 내가 무슨 범죄자냐? 유예기간은 무슨... 안 할 거야? 그럼 간도? 아니, 할 거야. 할게. 좋아.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어머님 앞에서 무조건 내 편 들어. 그걸 어떻게 그러냐?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던지. 이 사실 엄마 알면 쓰러져. 그건 안 되지. 그럼 내 말 들어. 알았다, 알았어. 너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아주 효자 나셨다. 나셨어. 물론 이것이 적절한 해법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이 답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아이들의 아빠를 잃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혼자만의 선택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진 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자기 잘못도 있고 어머님이랑 만나면 분란이 일 것 같은지 아예 시댁을 가잔 소리도 안 하더군요. 어머님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결 편해진 마음이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 날린 돈과 대출금을 생각하면 불쑥 화가 치받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친정이 제주도라 자주 찾아뵙질 못해서 늘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지 뭡니까? 제가 태어난 곳도 제주라 부모님은 제주도 토박이었는데 갑작스런 이사가 전 놀라웠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서울 근처에 살아야겠다면서 건강 때문이라도 검진도 받고 내 옆에 살고 싶다고 하셨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일단 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거주지를 알아보러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진짜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만나 밥도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게 된 계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서울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 당연하지. 근데 엄마 괜찮겠어? 나라도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윤서방이 사고를 하나 쳐서. 에? 사고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부동산 사기 당했지 뭐야. 그것 때문에 모아둔 적금도 날아가고 대출도 갚느라 힘들어.
그것만 아니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너 괜찮니? 괜찮아.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할까 싶기도 했지만 애들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 은희야,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부터 생각하길 바래. 그게 맞는 거고, 물론 아이들 중요하지. 하지만 네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야. 게다가 윤서방이 버려놓은 일을 네가 같이 책임지고 갚아나간다는 것도 엄마는 많이 속상하다.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사실 이혼에 대한 마음은 확고한데 괜히 다른 핑계를 대고 싶었나 봐. 애들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어. 아이들이 마냥 어린 것 같아도 사실 엄마의 얘기를 이해할 나이는 됐어. 그나저나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 죽겠네. 나 온다고 얘기했니? 당연하지. 안 그래도 엄마 온다고 오늘 학교랑 유치원 안 간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지 뭐야. 그러니까 엄마 오늘 애들하고 꼭 놀아줘야 해. 걱정 마라. 아직 엄마 체력 쌩쌩하다? 농사 짓는 힘을 얕보면 안 되지. 아직도 네 아빠랑 엄마가 한 해 짓는 농작 물량이 어마어마해. 알지, 우리 엄마 아빠 쌩쌩하신 거. 근데 엄마, 진짜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말했잖니. 나이 들수록 네 아빠도 그렇고 건강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물론 제주에도 좋은 병원은 많지. 그래도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너랑 가까이 살고 싶기도 해서 제주에 있는 집을 팔기로 했지. 아빠가 지은 집 말이지? 그래. 너도 알다시피 요 근래 제주의 집값이 엄청 올랐단다. 우리 사는 것도 몇 번이나 업자들이 와서 웃돈을 얹어줄 테니 팔라고 야단도 아니었어. 근데 엄마가 그동안 고수했거든. 네 아빠는 팔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엄마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 터에다 펜션을 짓고 싶다는 한 사람이 나타났지 뭐냐? 일전에 웃돈보다 3배나 높게 부르는 거야. 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아니더라고. 그저 서울에 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기회가 왔다. 옳다구나 싶어서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지. 세상에. 너무 잘됐다, 엄마.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더더욱 걱정 마. 여차하면 엄마랑 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괜찮으니까. 알았어, 엄마. 엄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그날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 애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조만간 또 올라오겠다고 하시며 내려가셨고요. 남편은 엄마가 갑자기 올라오신 게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 하더군요. 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울로 이사를 오실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은 무슨 돈이 있으셔서 서울에 집을 사시겠다는 거냐며 제게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한 이후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불편해졌거든요. 어째서 하는 행동마다 꼴불견인지. 그러다 주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시댁에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지 어머님이 화가 난 말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것 같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집에 오라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어요. 저는 때가 왔구나 싶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 않겠냐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찾아뵙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전날 아는 언니에게 아이들을 하루만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시댁을 가기 전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괜한 다툼에 아이들을 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남편은 굳이 애들은 왜 안 데려가냐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하면서 궁시렁거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넌 어떻게 돼? 내가 내 전화는 싹 무시하고 한 달이 넘게 소식이 없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말해. 요즘에 우리 너무 바빴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바쁘면 네가 바쁘지 집에서 노는 애가 뭐가 바쁘니? 은희도 집에서 일하잖아. 애들 둘 보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 뭐? 너 지금 얘 편 드는 거냐?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애들은 왜 안 데려왔어?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실 게 뻔해서요. 뭐? 아유, 당신은 또 왜 그래? 일단 앉자. 앉아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치킨 좋아하지? 치킨 시킬까?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봤는데 여기 앞 사거리에 맛있는 치킨집 오픈했더라. 거기 시키자. 웬 치킨? 너 설마 음식도 안 해왔냐? 너 진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고? 얘가 왜 이래? 제가 음식 해오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해오려고 했지. 해오려고 했는데 같이 장 보러 가니까 고기가 영 상태가 별로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냥 시켜 먹자 했어. 다음에 해올 거야. 걱정하지 마. 지안이 넌 왜 얘 편을 드는 거냐? 평소 같지 않게? 편은 무슨. 난 누구 편도 아니야. 알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내 편이어야지. 누구 편이야 그럼? 알았어. 엄마 편 할게. 엄마 편. 남편은 예상대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시키고 배달을 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나가 치킨을 받아들고는 세팅을 하면서 부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치? 엄마, 여기 닭다리. 뭐 맛은 있어 보이네. 아 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서울로 이사 오신다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제주도에서 농사 짓고 사시던 분들이 여기로 이사를 온다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서울 올라오셔서 집 보시고 가셨어. 맞아요. 저희 부모님 얼마 뒤에 저희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오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시골에서 농사만 지는 양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나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은희가 말을 안 해줘서 잘 모르겠네. 설마 그 돈 다 지안이 돈 아니야? 갑자기 흥분하신 어머님이 닭다리를 던져버리곤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시고는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내 아들 돈 얼마나 빼돌렸으면 서울에 집을 사?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뭐라고요? 돈을 빼돌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아니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냐? 우리 지안이 돈 아니면 그게 나오겠냐고! 어쩐지 얼마 전부터 용돈도 싹 끊어버리더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기요 어머님, 지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당장 사돈한테 연락을 하던가 해야지. 엄마 조금만 지쳐가고. 어? 진정? 넌 진정하게 생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돈을 다 갖다 쓰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게요. 전 진짜 호구였나 봐요. 지한 씨가 제 돈 다 갖다 써도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말 그대로예요. 지한 씨 얼마 전에 부동산 사기에 걸려들어서 저희 모음 적금 다 날리고 지금은 대출금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용돈도 보내드리지 못한 거고요. 근데 뭐라고요? 남편 돈을 갖다 썼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말도 꺼내지 않았을 텐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대출? 부동산 사기라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야 엄마. 얘가 잘못한 거지. 내가 무슨 사기를 당해. 못 믿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아들을 그렇게나 믿으시니 뭘 믿으시겠어요? 그동안 돈 관리도 지한 씨가 다 해왔는데 지한 씨가 돈 관리하면서부터 어머님 용돈도 적게 드리고 생활비도 자꾸 구멍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다 출처도 없는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고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어머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남편의 월급이 찍힘과 동시에 대출금으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내역서가 찍혀 있었죠. 통장 내역을 훑어 내려가던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이, 이게 사실이야? 어, 엄마,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은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해?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 일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우리 부모님 욕되게 하시는 거 괜찮아?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은 거야? 그래? 미안해, 엄마.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야. 진짜 일하려던 건 아니었어. 사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아이고, 이제 못 살아. 엄마! 이제 현실을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어머님이 끔찍해 하시는 아들이 어떤 사고를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말이죠. 말도 안 돼. 우리 지안이가 이럴 리가 없어. 너 진짜 정신 똑바로 못 차릴래?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긴 해. 나라고 일부러 그랬겠어. 나도 잘 살아보자고 한 짓이야.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다고. 뭘 잘했다고 대들기를.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동안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냐? 말렸어야지. 기가 막히네. 말리긴 뭘 말려요. 자기 앞길 제 스스로 망치고 있는데, 그리고 통장이며 카드며 다 가져가서 저 모르게 일 저지른 걸 제가 무슨 수로 말립니까? 어머님은 그저 제 탓만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틀렸어요. 저 이렇게 사고친 인간 평생 뒷수습이나 하고 살 순 없어요. 이혼할게요. 뭐? 이혼? 아니, 무슨 소리야? 나한테 유예기간 준다며.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그래, 그러려고 했지. 근데 유예 기간 동안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여전히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고, 여전히 사람 무시하는 건 똑같았고, 어머님 앞에서 그저 편드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잘난 소리밖에 안 했고. 그런데 내가 무슨 기회를 더 줄까? 난 너 같은 인간이랑 살만 떼고 사는 거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은희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내 월급 꼬박꼬박 갖다 바쳤잖아. 다 대출금 이자로 나가는 그 쥐꼬리 많은 월급 말이지? 그것도 월급이라면 월급이긴 하겠다. 아, 아니, 이혼은 안 된다.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한단 소리냐? 어머님 이혼이 아니라 저희 이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인 이상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걸 텐데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애들이 있잖아. 너 애들 아빠 없이 사는 거 못 보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혼 보류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이대로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아빠 없는 애들 너무 안 됐어서. 근데 애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아빠 없이 사는 게 낫겠다고. 그 어린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할 줄 알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심장이 무너져 내리더라. 당신은 아빠로서 애들한테 뭘 해줬니? 고통받게 더 줬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크게 오해하시는 저희 부모님 서울집이요. 저희 부모님이 떳떳하게 번 돈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집값이 엄청 올랐다네요. 덕분에 꽤 좋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사위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인데요. 뭐라고? 집값이 올라? 요즘 제주도 땅값이 올랐다고 하긴 하더만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고 이젠 얘기 다 끝났으니 하루빨리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길 바래. 잠깐만 은희야. 또 할 말이 남았니? 비록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내내 다투긴 했어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헤어지는 거 말도 안 돼. 나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내가 막말로 바람이 난 것도 아니잖아.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혼을 하자니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뭐가 억울해? 네 멋대로 돈 써서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억울한 건 오히려 나지. 뼈 빠지게 번 돈 한 푼도 못 돌려받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이혼하면 우리 쥐안이는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은 끝까지 아들 편이시네요. 뭐 사고 친 아들도 아들이니까 그렇게 평생 품고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고도 어머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요. 그럼 전 할 말 끝났으니 이만 가볼게요. 아, 안 돼. 가긴 어딜 가. 이렇게는 못 가. 구질구질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가려거든. 이혼 안 한다고 얘기하고 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나랑 장난해? 네가 한 짓을 모르냐고. 알지, 알아. 그래서 더 안 돼. 너 이대로 나랑 이혼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혀 콱 깨물고 죽어서 평생 네 뒤만 졸졸 쫓아다닐 거야. 구천 떠도는 귀신 되어서라도 너 괴롭힐 거라고. 그렇게 저주하면 마음이 편해? 그럼 마음껏 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은희야, 제발. 네 벌이 없이 내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아? 그럼 나 평생 빚에 허덕이다 죽어. 게다가 애들 양육비도 못 줄 수도 있어. 이거 협박 아니라 진짜야. 진짜 별로다 너. 하다못해 애들 키울 때 드는 양육비 가지고 그러는 거니?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그래, 주지 마.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친권도 전부 박탈시켜버릴 테니까. 아이고, 우린 이제 망했네, 망했어. 갑자기 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진짜 총차적 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적당히 선을 모르는 모자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하면서 대충은 눈치챘어야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 착한 천사 코스프레를 하고 계셔서 전혀 몰랐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봤다면 이 모자의 흉악함을 진작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망한 건 그쪽 사정이고요.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제가 버는 돈 푼돈이라고 취급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아쉬우세요? 이걸 어쩌나? 저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 아이들 맡기고 제대로 직장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더 아쉬워서 어쩌려나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애들 안 봐주시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제가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먼저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비교가 되네요. 그쵸? 이놈아, 은희 당장 잡어. 뭐하고 있어? 은희야, 제발. 은희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유예기간 다시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에 꼭 지킬게. 넌 유예기간이 필요 없는 놈이야. 오늘부로 내 마음속에서 무기징역형을 때렸거든.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의 손을 매섭게 뿌리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공기가 꽤나 상쾌하더군요.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진작에 이렇게 했을 건데요. 후련한 마음으로 아는 언니 집으로 온 저는 그날 서류를 작성해 남편에게 보내고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남편이 어떤 술수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이 좀 더 일찍 제주도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셔서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완료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고생 많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전 그제야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전부 다 인내하고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진 기분이었어요. 펑펑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완료했습니다. 친권이며 양육권 다툼이 있긴 했지만 모든 싸움은 제가 유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한 짓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었어요. 눈물까지 질질 흘리면서 매달리는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할 거면 진작에 제대로 살지 싶었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기 부동산 일당을 잡아 원금의 절반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회수금은 대부분 제가 위자료로 받게 됐고요. 남편은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된 거죠. 아이들은 한동안 좀 힘들어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 좀 힘들어 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제가 애틋하게 보살핀 결과 지금은 아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친할머니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좋다고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 교섭일도 어머님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애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아이들 좋자고 참아왔다니 바보 같았다는 생각도 함께 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저희 아빠는 집에서 가만히 있기 좀이 쑤시다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바로 취직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애들을 봐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던 직장에 정식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조금 멀어 새벽 공기 맡으며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마저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아셨는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대뜸 애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걸 다행히 그 자리에 엄마가 있어서 무슨 짓이냐며 방어를 하셨다는데요. 어머님이 애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서 엄마도 마음이 좀 약해지려고 하던 찰나 금세 속셈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글쎄 어머님이 내 엄마가 아빠 보고 싶다 하지 않았냐며 너희 엄마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냐는 막말을 했다고 하는 거 있죠?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 내쫓자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만남 때문에 한동안 놀이터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애들은 좀 컸다고 더 겁먹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긴 했는데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스토커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한동안 주의를 하려고요. 이렇게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저희 인생 얘기를 쭉 늘어나 보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결혼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들 고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또 살만한 인생이란 것도 같고요. 결국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마 한동안은 실감이 나지 않아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끝엔 행복만이 자리할 것을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의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드디어 지옥 같은 시댁에서 탈출한 저희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쓰면서 울다 웃다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지금에야 머릿속의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속이 후련하네요. 여러분들도 당장에 힘든 일이 있다면 무조건 이 일을 제기하세요.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우습게도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